일자리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일자리 문제 앞으로 과연 그렇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가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큰 그 핵심 그 관심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이제 그 인수위 보고서에 사회적 경제가 한 절이 할애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뭐 촉진하겠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사회적 기업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나 문화 경제는 제가 내용 보니까 틀은 괜찮은데 그 안에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만한 메커니즘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사회적 경제나 이런 쪽은 1, 2년 내에 그쪽에서 상당 부분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회의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다 멋있게 걸어놓은 거는 네. 아직은 너무 뼈다귀 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사회적으로 붐이 있거든요. 그렇죠. 5인 이상만 모이면 되니까 네네. 방송국이나 언론사 혹은 기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바로 5개, 10개씩 일자리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모 일간지 여기 13명한테 물어본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중에 13명이 다 다릅니다. 창조경제가 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4명이 있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하나를 일자리 관련돼서 한 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언급을 하면 노후 산업을 ICT 정보통신 산업으로 재창조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있던 거를 ICT를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새로 좀 그 개편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또 찾아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김종훈 그 장관 내정자께서는 이스라엘을 부쩍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말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후츠파 정신이다. 후츠파라는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뭐 끈기, 뻔뻔함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좀 아주 그냥 그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들러붙어 보자라고 하는 파이팅 정신 같은 건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실패한 사람도 또 한번 재기를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하는 아주 불굴의 그런 도전 정신, 뭐 이런 말도 있고 요즈마 펀드라는 말도 나오고요. 벤처 쪽 관련돼서. 그래서 그 일자리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런 그 창조 경제 문제가 성공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면은 요새 너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업이 말이죠. 투자 좀 하나 했다가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10개에서 잘 됐는데 11번째 딱 안 되면 그냥 실패했다고 그렇게 그냥 비판을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겁이 나니까 맨날 빵집이나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사자가 풀을 뜯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분위기다. 왜? 사자도 보니까 초원에서 열심히 잡는데 5 중에 하나 정도나 잡고 4개는 실패하거든요, 사냥에. 사자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자가 사냥에 실패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사자를 비판을 하고 뭐 막 문제를 삼고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풀 뜯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그 너무도 그동안 실패를 두려워하고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런 마인드가 어느새 자리 잡고 조금만 실패해도 그 비판만을 받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서 한두 번 좀 잘못되더라도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여기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창조경제라는 게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정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하고 합쳐서 기업과 소비자와 투자자와 정부가 다 합쳐서 해내야 되니까 그런 모델들을 이제 만들고 추진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한 번쯤 저는 이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히면 우리들의 사고가 조금씩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파이팅 정신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하나의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창현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창조 경제가 되려면 이 실패가 가능한, 그리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점이 저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스웨덴 같은 데서는 그 발렌베르 가문에 속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에 있는 잘 나가는 부장급 되는 분들이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둬도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같이 그 자식 학원 끊어야 되고 부모님 용돈 못 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보험 의료비 못 넣어가지고 다시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받던 봉봉의 한 85%를 계속 줍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네. 그리고 재취업,
교육이기에도 산지대학을 필요하면 다시 보내고 석사 박사도 다시 시키고 이런 정도로까지 그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그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계주기별 복지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창조적 경제의 한 틀을 보편적 복지라는 틀에서 안전망을 까는 것으로 저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가 바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창조 경제의 핵심은 R&D하고 ICT 같은 것들이 지금 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는데 R&D가 좋은 게 많이 만들어져도 산업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복지부에서 R&D 전략개발단장을 한 2년 반 동안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울수합니다. 돈 주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산업을 만들어봤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먹혀버리죠. 시장 다 침탈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못 크는 이런 구조.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화 청각을 증상한다든지 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책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제대로 된 시장 질서 세우는 이런 정도만으로도 해야지 창조 경제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전자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창조 경제라는 것이 결국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뭐 정부라는 것은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건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 정책 수단만 나와 있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원장께서는 말씀하신 뭐 사자가 고개를 떠야 되는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가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뭐 십몇 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이 기업가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저 CEO가 대학 공과대에 가가지고 강의를 쭉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대에 가가지고 창업할 사람 이렇게 하면 한 80%가 손들었답니다. 요새는 한 5%가 손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것인데요.